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은 연말 랠리 그리고 2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2000선을 넘어섰던 적이 올해 들어서 두 차례가 있었는데요. 1분기와 3분기 이렇게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유동성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런 모멘텀보다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와 더불어서 또 배당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난항을 좀 겪다가 그래도 타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2000선 이상으로의 눈높이가 많이 맞춰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20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 과정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주 증시의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오늘 월요일 어떻게 스타트를 끊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김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마감한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재정절벽 협상에 관한 우려가 시장에 여전히 드리워진 가운데 기술주가 주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증시 전반에 하락폭을 깊게 그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27% 하락한 13,135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 가장 컸습니다. 0.7% 하락하면서 2,971선에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입니다. 0.41%의 조정을 받으면서 1,41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반 잠시 상승권에 머물러 있었고 현지 시각으로 오후 12시를 기해서 하락으로 방향을 바꾼 이후에 계속 하락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 마지막에는 하락폭을 더욱 깊게 그려내며 장중 저점에서 마무리를 한 모습 차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0.27% 하락한 13,135선에 다우지수가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미친 재료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지표는 좋았습니다. 먼저 1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11월 산업생산지수 또한 발표가 됐는데 지난 10월에 비해서 1.1%가 올랐습니다. 기술주의 주도적인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구성 종목들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과 퀄컴 등이 대체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별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업종만이 상승했습니다. 기초소재 업종 0.5% 올랐고 나머지는 전부 하락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금융주가 0.5% 하락했고 경기 민감주 0.4% 내려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신주 역시 0.6%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이었지만 그나마 가장 선방했던 종목을 살펴본다면 바로 알코아였습니다. 1.75% 오른 구간에서 상승 마감한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약세였는데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점이 악재가 되면서 3.76% 밀려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퀄컴 역시 4.67%가 하락했고 페이스북은 5%대 낙폭을 기록한 점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 증시 같은 경우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신용등급
부정적으로의 강등 조치가 악재가 되면서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0.19% 상승으로 7,596선에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하락 마감이었는데요. 0.13%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15포인트가 오르면서 3,643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장 초반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고 장 후반으로 가면서 탄력을 떨어뜨리는 모습 속에 마감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기 전에 유럽 시장에 미친 영향력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가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S&P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큰 악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에서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12월에 유로존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47.3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이었던 10월보다는 11월보다는 좋은 수치였지만 계속해서 50을 밑돌면서 10개월 연속의 위축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종목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프랑스의 전자업체 알카텔 루센트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골드만삭스와 크레딧 스위스 등으로부터의 대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7%가 넘는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 업종별 등락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락입니다.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하락한 업종, 금융주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통신주가 하락했습니다. 나란히 0.1%의 조정을 받았고 나머지 업종 등은 골고루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가운데서 종목별 움직임이 조금 나뉘었습니다. 코메르츠 방크 같은 경우는 0.9%가 올랐지만 아래쪽으로는 도이체 방크가 하락 마감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도이체 텔레콤 0.1%의 조정을 받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푸치백 지수 업종별 등락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역시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0.3%대의 조정을 받았고 기술주가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입니다. 보다폰 그룹 하락한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0.9%의 조정받은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는 로이즈 뱅킹 그룹이 0.1% 소폭 상승했고 이어서 바클레이즈 역시 0.59%가 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반면에 HSBC 홀딩스 같은 경우는 0.28% 조정을 받으며 마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CAC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C 지수 같은 경우 역시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띈 가운데 기술주가 1%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상승을 이끈 주 종목이 바로 알카텔 루센트입니다. 7%가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와 크레딧 스위스로부터의 대출 관련 소식이 호재가 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력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절벽 관련한 협상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오바마 측에 증세에 관련한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여전히 이를 거부했지만 기존의 부자 증세를 반대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실려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존의 PMI 지수 부진했고 10개월 연속 위축된 국면에 있었다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에서의 기술주 동반 하락 역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주목됩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